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오전 11시 26분, 27분이네요, 이제.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뭐 방어를 잘 했습니다. 잘 했고, 그에 반해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하락세를 보였었죠. 지금 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만 봐도, 뭐 비트가 좀 요런 느낌인데,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잠깐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들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이렇게 팍 이렇게 내려 찍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알트코인들이 좀 좋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굉장히 좀 방어를 잘해주고 있고, 뭐 나스닥 빠지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비해서 모양새가 나쁘지 않은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알트들이 좀 꼬라박고 있습니다. 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올해 상반기 1분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뭐 뭔가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했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계속해서 우하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중간에 반등, 제대로 된 반등 하나 없이, 뭐 클레이튼이 대표적이겠죠. 그냥 거의 내리꽂는, 계속 이런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그나마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반등 나오고 뭐 바닥을 조금 어느 정도 보여주는 누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움직임. 그래서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진짜 무지성 상승장이었다면, 이제 12월 이후 하락장 이후에 그 패턴 자체는 어느 정도는 수급이 들어오는 힘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어떤 애들이 좀 체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세이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오늘 비트코인을 조금 거시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이게 횡보 구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1월 초부터 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박스 보이시죠? 네모난 박스? 이 횡보장 안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꽤 길게 계속 올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번에 작년 딱 이맘때쯤이죠. 작년 이맘때쯤부터 하락이 크게 있었는데 5월에 장세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이 한 대략 3개월 정도가 진행이 됐었고,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깨고 올라갔었죠. 근데 보통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횡보 구간 자체가 3개월이 딱 마지노선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보다 더 길게 횡보가 길어지면은 그거는 조금 약세장에 돌입을 하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3개월까지 딱 유통기한인 거죠. 유통기한 3개월까지인데 유통 3개월 전에 만약에 반등이 온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승. 이 횡보장이 나쁘지 않은 횡보장인데, 이게 점점 길어졌잖아요. 지금 벌써 4달? 4달이 지났는데 횡보장이 지금 3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뭔가 강세장으로 가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또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간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횡보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어떤 다른 요인들을 좀 더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구간에서는 확실히 저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했던 말이.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횡보장이 뭔가 길어지고 바닥이 이때도 굉장히 많이 터치가 됐었어요.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바닥을 체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뭐 금리 이슈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뭔가 하락할 만한 추가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도 28,000에서 33,000 사이에서 매집을 계속 하자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결과가 괜찮아서 좋았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매수하기는 조금 겁난다. 그래서 뭐 100% 현금이라면 어느 정도 좀 이 바닥권을 지킨다라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볼만 하겠지만, 뭔가 현금 비중이 좀 적으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좀 조심스러운 장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1월, 2월 이 한 달 동안 바닥 이 포인트, 그리고 이게 5월, 6월, 7월, 8월까지 바닥, 그리고 지금 1월, 2월 또 3월, 4월, 5월까지 지금 이 바닥을 계속 여기가 지금 굉장한 콘크리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만약에 뚫리면은 이렇게 더 줌아웃 스트레스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은 이 지금 사이 구간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 사이 구간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굉장히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기관들의 이제 평균 매수 단가도 이 구간 사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년, 17년, 18년 때에서 어땠냐면요,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고점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 지켜요. 이 콘크리트 바닥이었죠. 여기가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계속 지키다가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번의 바닥을 체크를 계속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8년 연말에 이제 드디어 좀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 수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죠. 근데 기다리고 있던 건 지하실이었고 여기서 또 대략 반년을 갇혀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승을 하나 했는데 또 코로나로 꼬꾸라치고 다시 지하실에 갇혔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오다가 이때만 해도 진짜 이게 너무 컸어요. 이게 전부였거든. 이게 암호화폐 세상의 전부였어. 이렇게 보면 되게 크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자그마한 세상이었다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간도 충분히 나중에 줌아웃해서 보면은 이렇게 더 그려지는 그 그래프 안에서 작은 구간일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근데 우리는 또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이런 바닥 혹은 내지는 이런 지하실로 대비를 해서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좀 뭐 매집을 한다든지 혹은 좀 비중을 조금 남겨두셨다가 혹시나 모를 하락에 대비를 하고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좀 저같이 리스크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굉장히 더 많이 비중을 해두셨다가 이 바닥이 올 때 한 번에 매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성향과 전략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체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좋다고 하죠. 윌리우 같은 경우도 온체인의 이제 뭐 전통적인 분석가인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포지션에서는 이제 숏이 나오고 있고, 현물 포지션에는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BT를 이제 축적해서 홀드 월렛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좋은 움직임이 나오기는 힘들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러니까 20년 말에 어땠습니까, 우리? 비트가 계속 올랐었죠. 비트가 보시면 그때 이때죠. 계속 올랐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정이 와도 뭐 하루 이틀? 그래서 거의 10월부터죠. 10월부터 거의 내리 한 3개월 동안 비트가 말도 안 되게 올랐었죠.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10월부터 시작돼서 내리 올랐었는데 이때 거의 3달 만에 비트가 4배가 오르죠. 근데 중간에 조정도 거의 없었고, 조정이 와도 진짜 가장 긴 조정 구간이 3일, 딱 3일. 여기 말고는 없었던 이 상승, 전례 없던 상승이 또 올 것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주기영 대표의 그 저기 영상도 보셨던 분들은 이제 또 이 부분과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온체인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 근데 뭐 지금 당장 그게 그 좋다는 말이 지금 당장 상승은 아닌데 결국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지표들이 누적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윌리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주기영 대표랑 이제 한번 싸웠었죠. 막 그 트위터에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똑같은 온체인을 갖다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온체인 보신 분들이 다 좋게 한결같이 좋게만 말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견이 없다라는 정도의 분석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 초랑 지금 어제죠. 어제 5월 1일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메이저 플랫폼 친구들의 이제 전체 지갑 개수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제 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프로젝트가 어떤 친구들인지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와 뭔가 비교할 만한 지표가 없죠. 메인넷이 이때는 없었고 그때는 뭔가 활용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니어가 그리고 크로노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네요. 퍼센티지로는. 근데 절대적인 수치로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1000만이 올랐죠. 근데 이제 퍼센트 자체로는 이제 뭐 니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만약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 뭐 니어, 그리고 아발란체도 뭐 거의 100%, 팬텀도 거의 100% 정도 상승이 있었고 확실히 좀 강세를 가져왔었던 그러니까 뭔가 좀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갑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네요. 루나 같은 경우는 보이진 않네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폴리곤, 뭐 분브, 이더, 뭐 지금 뭐 넘사벽이죠. 그리고 뭐 NFT 마켓에서는 이제 또 어제 이슈가 있었죠. 아더사이드 민팅이 있었고 아더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2달 전인가요? 언제였지? 3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3월쯤에 얘네가 이제 유가랩스 BAYC 랜드 관련해서 그때 뭐 something.xyz였나? 그때 거기에서 이제 KYC를 다 진행을 했었어요. 디스코드에 계신 분들은 다 진행했었던 것 같고 그때는 뭐 유튜브나 텔방에다 공지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민팅을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민팅을 진행을 했는데 2개 미팅을 할 수 있었고 개당 305 에이프 코인 그리고 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거의 5천에서 6천 달러 정도가 대략 2이더 정도가 소진이 됐는데 그거를 셈 치고도 퉁치고도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됐고 이제 또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더사이드 민팅 하나로 그러니까 BAYC 랜드 민팅 하나로 또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 하나로 BAYC 랜드 세일이라는 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빅 이벤트였죠. 이 빅 이벤트 하나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로 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로 BAYC가 랜드 세일을 한대. 근데 에이프 토큰으로 한다네? 그러면 에이프 토큰이 오르겠네? 언제까지? 랜드 세일 하기 전까지 오르겠네? 라는 판단으로 뭐 에이프 토큰을 갖다가 뭐 이때가 발표가 났었죠. 발표 나서 쭉 올랐는데 거의 대략 10일 동안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때 아무 때나 대충 좀 매집을 했어도 대충 매집이 아니라 뭐 매수를 했어도
뭐 기본적으로 20, 30%, 40%, 50%까지도 먹고 잘 샀으면은 뭐 2배까지도 먹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전략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제 내가 아더사이드 민팅을 진행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는 뭐 너무 표준이었고, 두 번째까지도.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숏을 준비하셔라, 무조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전략도 이 빅이벤트 하나에 또 통용이 되는 그런 전략이죠. 왜냐면은 이런 이벤트들은 그 이벤트 때문에 토큰 가격이 오른 거는 보통 그 이벤트가 끝나거나 뭔가 그런 현상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무조건 하락을 합니다. 무조건. 왜냐면 단기로 들어온 자금들이 단기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 구간이 언제 구간이었냐? 보통 좀 안전빵으로 하려면 대략 민팅 한 두세 시간, 4시간 혹은 한 6시간까지도 전에 숏을 쳤다가 이제 그 이후로 쭉쭉쭉쭉쭉 떨어질 때, 특히 민팅이 딱 끝나는 시점이 이때가 어제 한 10시에 민팅이었는데요. 민팅이 끝나는 시점이 한 12시, 1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12시, 1시 12시, 1시쯤에 갑자기 또 더 급락을 하죠. 그래서 쭉 빠지고 쭉쭉쭉쭉 빠지는 이런 숏 전략도 구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뭔가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는 수익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좀 전략들을 잘 선택을 하시고, 전부 다 사용하시면 좋아요. 전부 다 사용하시면 100% 너무 좋고 100점짜리죠. 근데 내가 뭐 숏 뭐 이런 거 치는 거 좀 못하겠어, 나는 좀 너무 리스크한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두 가지만 활용하셔도 되고, 아 나는 민팅 같은 경우도 조금 잘 익숙하지 않아, 그럼 뭐 첫 번째 거만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죠,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또 뭔 이슈가 있었죠?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클레이튼 가격 자체가 0.7, 거의 뭐 0.7이 뚫리기 직전인데, 이게 저번에 이제 클레이튼은 이제 환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달 1월, 2월 달만 해도 1.3, 1.4 막 이랬었는데, 이게 뭐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클레이튼 기축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을지라도 실제 원화로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뭐 반토막? 뭐 한 40%가 떨어진 거죠. 뭐 3, 40%가 빠진 건데, 사실상 뭐 넓게 봤을 때 반토막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지금 이거는 그때 1월, 2월 당시에 클레이튼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뭐 6천 클레이까지 떨어진 거고요. 왜냐면 고점이 거의 28,000이었는데 6천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거의 네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뭐 선미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1000클레이 정도. 뭐 지릴라, 뮤콘 같은 경우도 뭐 그때에 비해 뭐 변동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실제 가치로는 뭐 거의 지금 한 600, 700클레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클레이튼 만의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더 쪽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더 가격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현상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지금 우리나라 뭐 서울 부동산 그리고 지방 부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서울 부동산, 서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노른자 땅, 뭐 강남 뭐 굉장히 좀 좋은 땅인 것 같고, 클레이트는 약간 뭐 지방 비하가 아닙니다. 뭐 가격적으로 따졌을 때 뭔가 변두리, 서울 변두리, 외곽 지역 혹은 뭐 지방,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줘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여기는 아직까지도 뭐 굳건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더사이드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 어제 뭐 한 7에서 8이더, 8.5이더, 9이더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저는 대략 그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더 가스비를 예측을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측 못해서 미팅 못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또 뭐 배우는 거죠. 배움인 거고, 뭐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랬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8 언저리에서 대략 정리를 했고요. 이게 왜냐면 지금 10만 개잖아요. 10만 개면은 이게 개당 막 예를 들어서 12더야. 그러면은 BAYC로 환산했을 때 사실상 BAYC 102더랑 같은 시총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된다. 너무 고평가다. 아무리 뭐 BAYC 뭐 저기라고 하지만 너무 비싸다. 왜냐면 이게 지금 시총이 MAYC가 그러니까 뮤턴트 이게 2만 개 정도인데 27 이더, 그리고 얘가 거의 10만 개인데 4.5 이더면요, 이게 딱 5배를 하면 되죠. 대략 MAYC 시총이랑 맞먹는 딱 그런 지금 현재 그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12더다 그럼 뭐 거의 BAYC 급이니까 그 정도 급은 아닐 거 아닙니까? 더 좀 그런 부분들도 잘 계산하셔서 너무 막 뇌피셜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준도 없이 뭐 BAYC에서 딱 민팅 했으니까 뭐 12더는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져보세요. 이거 지표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라나 쪽에서도 지금 좀 강세가 보이는 애들이 몇 개 있죠. 특히 OK 베어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한 150 솔라나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조금 떨어졌네요. 솔라나는 어제도 이제 뭐 네트워크가 또 맛이 갔었죠. 맛이 갔었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좋진 않아 보입니다만,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작년 몇 월이었죠? 10월인가요? 작년 9월인가 10월쯤에 솔라나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다운이 됐었는데,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이? 와, 뭐 솔라나 다운됐대. 야, 솔라나는 안 되겠다. 솔라나는 이래서 안 돼, 뭐 저래서 안 돼. 어떻게 블록체인이 다운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이슈가 막 말도 안 되게 막 소리를 하면서 그때 막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새 그러려니 해요. 뭐 또 다운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익숙해지고 뭔가 당연시 되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할 때도 항상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셔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재만은 아니고 또 너무 호재라고 호재만은 아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뭔가 좀 자세로 크립토 시장을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 콩즈 이토이가 이제 트위터에 투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클레이튼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지.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이더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라가 아닌 이더로 갈 것 같고요. 저는 테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테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갈 것 같고, 이게 좀 봐야 될 게 두 가지 포인트죠. 만약에 이두이 패밀리가 이제 메타콩즈를 필두로 이더리움 쪽으로 갔을 때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그 포인트를 좀 봐야 되고요. 왜냐면 사실상 지금 메타콩즈도 거의 뭐 클레이튼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뭐 클저씨들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힘들을 좀 포기하면서도 글로벌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통할 것인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것인가. 왜냐면 경쟁자가 클레이튼에서는 없어요. 자기네들이 왕인데 이더 쪽으로 갔을 때는 경쟁자가 뭐 BAYC 뭐 이런 애들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먹힐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메타콩즈 패밀리가 떠난, 사실상 클레이튼 NFT의 전부였던 그 메타콩즈 패밀리가 떠난 자리를 클레이튼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과연 클레이튼이 지켜질 것인가, 혹은 그 메타콩즈의 자리를
어떤 프로젝트가 대체를 해서 그 프로젝트가 또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포인트를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앵커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앵커 엣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앵커 이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변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는 16.5였나요?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오피셜로 좀 줄이고 점점 줄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치한 것 대비 예치 금액 대비 이제 리저브 잔고가 너무 그래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불가피했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그 포인트를 봐야겠죠. 앵커가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자율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과연 루나와 UST의 그 패깅이 제대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앵커의 예치된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인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루나가 계속해서 이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급격하게 빠져나간다면 또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요 프로젝트를 하나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올렸었는데, 그냥 뭐 투자해라 이런 거 아니고요. 한번 그냥 지금 한번 눈도장 찍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언급만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미리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뭐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왜 그냥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P2E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모델이 갈라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갈라가 좀 대박이 났었기 때문에 제2의 갈라를 좀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좀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모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갈라를 놓친 사람들이 딱 찾을 만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를 놓쳤던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때 눈 돌아갈 만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유비소프트, 라이엇, 블리자드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뭐 합류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아직 정확하게 뭐 화이트페이퍼나 이런 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섣불리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자체 로드맵도 있고, 추후에 나오는 걸 봐야겠죠. 뭐 백서 같은 걸 또 봐야 그때 가서 분석을 해야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디코에서 그 활이 따는 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도 좀 쳐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는 지금 2% 조금 안 되는 정도이고요. 제가 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270원 정도? 근데 이게 1300원 정도까지 이제 만약에 도달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좀 귀국을 어느 정도 좀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단 이제 비트가 좀 횡보를 잘 해주고 김프가 만약에 껴있다 라고 하면은 환율 1300원 넘은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귀국을 했다가 추가 하락장이 오면 그때 쓸 자금으로 좀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트래블론 이런 이슈가 있지만 일부 자금을 한 1400원 환율이 넘고, 그러니까 뭐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넘는다라고 하면은 김프 상황을 봐서 김프도 좀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면은 조금 귀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금은 나중에 좀 비상금으로 놔뒀다가 정말 큰 하락장이 왔을 때 좀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세이브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오늘 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오늘 저녁에 다시 그 미장이 열리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또 만약 따라갈지, 아래로 따라갈지 위로 따라갈지 아니면은 좀 횡보를 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